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3년 만에 다시 남북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쪽에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했고요.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밝히려는 국정조사에 출석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답만 하겠다면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답도 현재까지는 찾지 못하는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6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각종 집회 시위가 열렸는데요. 촛불을 든 국민에게 정부는 물대포로 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대치가 계속될지. 네, 날씨도 더운데 이 중 누구라도 시원한 답을 내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답입니다. 답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프리미엄 무브먼트 렉스턴 W. 자세한 홈페이지 참조.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그래도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낫습니다. 네. 숨을 돌릴만 한데, 그러나 이제 국회로 가보면은 좀 희한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인들이 생각 외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나왔어요, 오후에. 네. 근데 증언 선서죠? 증언 선서. 그렇습니다. 네, 증언 선서를 거부하는 사상 초기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왜 나왔는지를 곧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원장이 증인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왜 나왔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1948년 재헌헌법 제정으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국조나 국감에서 증인이 불출석한 사례는 있었지만 오늘처럼 증인이 증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입니다. 그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청장은요. 증언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서 증언을 일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오후에 출석한 원세훈 전 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사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 또한 증인 선서를 이들이 거부했다면서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기록은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법적인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허를 찔리지 않았나,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분들 증인석에 앉아갖고 이 시종 답하는 부분들이 이게 저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상당히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무슨 문제가 있었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김 전 청장은 신기남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요구하자 선서를 거부하면서 거부 소명서를 대신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침없이 소명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요즘 말로 많이 당황하신 분들 많은데요. 다름 아닌 민주당 의원들일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둑이 재발 저린 격이다, 작심하고 위증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증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점잖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김용판 전 총장은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일체 부인하고 민주당 측에서 제시한 경찰청 디지털 분석관들의 CCTV 영상도 짜집기한 것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소를 짓는가 하면 일부 답변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렇게 수차례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자신감과 자만심은 종이 하나 차이인데 증인의 자세라고 보기는 좀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떤 답변을 했나요? 네, 북한이 2009년 대남 공작 부서를 개편하면서 사이버 쪽을 강화했다면서 댓글 작업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이었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 대선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범죄 일람표인데요. 이 일람표에 따르면 2009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추모 열기가 고조되자 당시 고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가 하면 종편을 위한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를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대북 심리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요. 역시 검찰이 밝힌 혐의에 대해서도 일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국정조사 아직도 남아있죠? 네. 아직은 남아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검찰 소식 한번 짚어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전액 환수하는 방침을 밝혔다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미납 추징금이 1,672억인데요. 그중에 1,600억 원 이상 환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14일 수사팀을 찾아가서 추징금 납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미납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는 게 수사의 목표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과 추징금 자진 납부 규모를 두고 협상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좀 많은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외신 하나 짚어보죠. 네. 이집트의 유혈 사태가 아주 좀 갈수록 좀 더 악화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말 최악의 유혈 사태입니다. 14일, 현지 시간 14일부터 이틀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망자만 600여 명이 되고 부상자는 4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인 무슬람 형제단 측에 따르면 이번 이른바 대학살로 2,000명이 넘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집트 과도 정부는 한 달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고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네요.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26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곳곳에 교통량이 늘어나곤 있는데요. 그나마 도심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는 평소 금요일에 비하면은 교통량이 조금은 적은 편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에서 주춤하고요. 이후로 동작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성수대교부터 영동대교 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는데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이촌동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도심에서는 퇴계로가 자가에서 회원 사거리까지 쭉 밀리고요.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왕십리로 신당역에서 상황십리역까지 쭉 정체가 되는데 을지로의 경우는 이가에서 일가까지 짧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종로는 동대문에서 신설동 사이로 양방면이 정체고 삼가에서 종강역 쪽으로도 도심 쪽으로 다시 한번 밀립니다. 도심 빠져나가는 길 중에서는 신촌로가 아현역에서 신촌역까지 쭉 정체고요. 성산로도 연세대 이전부터 마포구청역 쪽으로 가는데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마포대로는 공덕호 거리부터 마포대교 북단 쪽으로 정체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한남대로는 남산 1호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밀리고 있고요. 남산 2, 3호터널 소통 상황은 좋은 편이고 동호로의 경우는 약수고가차도 끝 지점부터 동호대교 남단까지 압구정 쪽으로 밀립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는데요. 그 후속 조치로 정부는 오늘 오전에 추석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며
적십자 실무 접촉을 북한 측에 제안했습니다. 북한 측이 과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상봉이 성사될지 주목되는데요.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 연결해서 이상가족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가족 상봉을 제안했고 이어 정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북측에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이상가족위원회 바쁠 것 같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어떤지요? 네, 그 우리 측의 그 이상가족 회담체에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예. 이제 그 이상가족들은 회담 자체가 이제 무산됐다 개최됐다 반복하니까 네. 크게 뭐 일희일비는 하지 않는데 또 많은 기대를 좀 또 하는 한편으로는 그렇죠. 예. 네, 한번 될 듯 했다가 다시 무산된 그런 과거 선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나도 또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예, 예. 자, 이상가족 상봉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던 때가 언제죠? 그게 2010년 11월에 마지막 행사가 있었죠. 2010년이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성사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난달 10일에. 예. 북측에서 먼저 이상가족 상봉회담을 하자고 제의해 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정부가 금강산은 보류하고. 예. 이상가족 문제부터 회담하자는 이제 역제의에. 네. 이를 금강산과 연계하려다 이제 이상가족 상봉회담도 보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승단 재가동 문제가 잘 풀려가니까. 네. 저는 이 부분도 이제 받아들일 거 생각하지만. 네. 다만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연기하려고 나온다면은. 네. 좀 난항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현재까지 이상가족 찾기 신청자를 집계한 결과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이북 오도청 발표해 보면은 사실 이상가족이 상봉 신청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 전체 이상가족들이 847만 명에 달합니다. 847만 명이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북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월남하신 분들. 네. 그분들 이제 월남 일세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지금 70만 명가량 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또 이제, 지난 2000년도 이후 이상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네. 신청하신 분들이 12만 8천 명이죠. 12만 8천 명? 네. 네, 근데 또, 그게 1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네. 5만 6천 명이 돌아가시고 네. 지금 한 7만 2천 명 정도가 지금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하겠다고 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위원장님도 실향민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이상가족 2세대고요. 네. 예, 저희 부모님들의 고향이 이제 황해도인데 6.25 전쟁통에 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2세인데 네. 사실 저의 이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네. 그다음에 삼촌 고모들, 네. 친인척들이 이제 북에 계시고 있죠. 아, 예. 자, 그러면은 이상가족 상봉 신청을 하신 상태인가요? 그렇죠. 상봉 신청을 저도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상봉 신청을 하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네. 7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지금같이 한 번 상봉하는데 한 100명 정도 지금 선발하지 않습니까? 자,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예. 굉장히 로또보다 당첨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네. 사실 많은 이상가족들이 기대를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 역시도 이제 7만 2천 명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정식 상봉 행사에 참여를 못하고 선발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요. 추석까지는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추석에 가능하면 만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하루빨리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상봉 행사가 여지껏 18차례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2000년도 6.15 공동선언 이후에 이제 시범 상봉을 하자면서 네. 그렇게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봉이 이 재결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예. 일단 지난 18차례 한 차례 100명씩 예. 1,800명이 이제 상봉을 했습니다. 예. 근데 1,800명 중에
한 명도 한 가족도 재결합을 했다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산가족 상봉이 뭔가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그 시점이라고 보여진다고 생각들 하고 계신데 네. 이산가족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죠. 네. 상봉 자체가 다시 기약 없는 이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상봉 행사를 더는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걸 꼭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봉하신다면은 자,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으신지 그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혹시 이제 생사 확인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네. 혹시 돌아가신 분들 기일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명절이 추석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또 명절들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제 기일이라도 알아야 제대로 제사를 이렇게 모시든지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고요. 생사 확인, 소재 확인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생각해서 예. 이산가족들 모두의 바람이 실질적으로 상봉 이 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전면적인 생사 소재 확인을 남북 당국이 함께 합의해 주길 바란다. 예,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이제 곁들여서 이제 상봉 행사가 정례화되고 다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산가족들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남북 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일도 제대로 모른다는 그 실향민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교수님,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북측의 호응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의 남북관계 국면은 대통령단의 돌파구가 그저께 나왔기 때문에. 예. 우선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추석 전후로 해서 남북이 실시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남북 당국이 그것을 뒤로 미루거나 또 북측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산가족 상봉은 저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도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다양한 어떤 상봉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상봉 인원도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번 23일 우리가 제안한 것이 그 회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23일 우리 실무회담에 북한이 응할 경우 과거와는 좀 다르게 좀 더 확대해서 이산가족 상봉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제 우리 측이 북측에 어떤 선물을 내용상 주느냐 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의 전례로 보면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안을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사실 북측 이산가족 상봉도 북측이 먼저 한번 이야기를 꺼낸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산가족 상봉 제안이 이루어지면 보통 대북 식량 지원이랄지 비료 지원 문제와 연계가 과거에는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북측에 우리가 내용상 어떤 것과 연계를 북측이 시켜서 우리와 회담을 하느냐, 협상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한 관건이다.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북측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그 내용상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상당히 북한 나름대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다른 카드를 북한이 얻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논의 과정에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금강산 관광 재개는 우리 국내 여론의 지지를 얼마만큼 끌어내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관광객 사망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사태 재발 방지랄지 또는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측의 과거에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상호 간에 유연한 접근법들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금강산 관광 재개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예.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상봉 장소가 아마 금강산 관광 지구 내에 있는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가 이미 완공이 돼 있거든요. 네. 그 면회소를 활용한다 이런 쪽으로 갈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 23일 실무회담 장소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시네요. 23일 실무회담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면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로서 금강산 관광 지구 내에 있는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가 지금 완공이 돼 있거든요. 예. 그 장소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추진 사업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DMZ 내에서의 평화공원 조성은 우선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야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MZ가 비무장지대입니다만 사실상 남북의 군사적인 상당한 어떤 긴장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은 유엔사랄지 또는 남북 군사 당국의 여러 가지 협조가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DMZ 평화공원은 우선은 우리 측이 제안을 하고 북측도 호응을 할 그런 분위기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연계돼 있어 이런 이야기를 김양간 통전부장이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과정에서 DMZ 평화 관련된 평화공원 관련된 부분은 논의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의 성과가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좀 더 다른 남관계 영역들이 성숙되고 성과를 거두는 이 과정에서 DMZ 평화공원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남북관계 성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성과를 더 끌어내려면은 우리 정부 대북 입장 어떻게 또 전술적인 면이든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요? 정부가 그동안 대북 정책에서 보면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정책은 대체로 원칙에 입각한다. 그리고 상식에 입각한다. 이런 쪽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남관계의 어떤 대화와 실제 남관계 개선의 조짐들이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의 유연성들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남관계가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북측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북측도 역시 남측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뭔가 남관계의 이제까지와는 다른 좀 더 질적으로 성숙한 남관계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틸은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틸은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차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네,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46님인데요. 이번 추석 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북측에 아직 답이 없어 초조하긴 하지만 이산가족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꼭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답에 대한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 답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년 9월 수원시 행궁동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열립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화석연료 고갈시대를 가정해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세계 최초의 착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가 머무는 30일, 미래로 걸어가는 수원시. 차보다 사람이 빠른 마을 행궁동 발걸음은 미래의 속도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생태교통도시의 꿈, 미래보다 먼저 꿈꾸고 전 세계보다 먼저 도전합니다. 2013년 9월 수원 생태교통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시가 함께합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겨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Everyone wonders how...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그녀의 침대가 시몬스였다는 사실 아세요? 기품 있고 편안하게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없다. 옆에 아무런 버튼도. 등으로 왔다. 스마트폰 버튼이. 사람의 최신작 LG G2.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슈퍼스타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병무청이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자,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단기사병, 2번 방위, 3번 UDT, 4번 사회복무요원.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5쌍을 선정해서 뮤지컬 미스터 온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7일 화요일 8시 공연입니다. 뮤지컬 미스터 온조는 2000년 전 주몽의 아들이자 백제를 건국한 온조의 이야기인데요. 온조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장자인 유리에 밀려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온조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대신 새나라 건국의 길을 택하게 되는데요. 온조는 건국이라는 중대한 숙명 앞에 제사장의 운명을 지닌 달꽃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애절한 사랑은 시작됩니다. 이 뮤지컬의 라인업이 참 좋습니다. 가수 홍경민, 그리고 그룹 주얼리의 막내 박세미가 출연을 해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스터 온조는 오는 9월 1일까지 공연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 저는 늘 이분을 산타크로스라고 부르는데요. 개그맨이면서 가수인 최욱 씨,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만기제대한 최욱입니다. 만기제대한. 예. 만기제대 말씀하신 거 군대 생활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아주 정말 남자답게 했습니다. 해병대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요. 네. 98년 저 때문에 네. 어떤 여러분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GOP에서 근무를 했어요. 최전방. 예.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예요. 현재 그쪽 DMZ의 평화공원 추진한다는. 그렇죠. 예. 거기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대단했었죠. 자, 오늘 퀴즈. 군대 나오셨습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물론이죠. 화제를 빨리 전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한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저도 바로 DMZ 바로 아래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퀴즈 뭐죠? 오늘의 퀴즈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해요. 이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예, 좀 어려울까요? 많이 어려워요. 여성분들은 더욱더 어려울 수 있고. 남성 입장에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진행자분 같이 이제 면제되신 분들은 또 어려울 수 면제 아니라니까. 자, 보기. 현역 제대로 했어요. 병장 제대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접근하세요. 네. 1번 단기사병, 2번 방위, 3번 UDT, 4번 사회복무요원. 이 중에 보기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정답을 아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보통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공익근무요원은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를 하면서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지원에 복무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에요. 이게 이제 군인과는 좀 다른 거죠. 복무 기간은 24개월인데 전역 후에는 보충력으로 편입이 됩니다. 예, 보통 이제 군인은 전역을 하게 되면 예비역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충력으로 편입이 되죠. 자, 오늘 공연 선물 어떤 거죠? 오늘 공연이 이제 창작 뮤지컬입니다. 미스터 온조. 온조의 백제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온조의 가슴 아픈 사랑이라는 판타지 내용을 접목한 퓨전 뮤지컬입니다. 미스터 온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대사를 최대한 줄이고 대부분 노래로 진행되는 송스루, 이 번데기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송스루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네, 송스루요. 그렇죠. 네. 9월 1일까지 공연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힌트 좀 주세요. 네, 제가 군 제대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늘 이제 문제를 보면서 군 생활을 생각해 봤더니 군 생활이 요원합니다. 예, 그만큼 오래됐지요. 힌트를 유치하게 드리면 꼭 나 몰라라 하세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요원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자, 보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번 단기사병, 2번 방위, 3번 UDT, 4번 사회복무, 요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욱 씨가 설명한 그 발언 가운데 뭔가 힌트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공연 티켓 몇 분, 몇 상 드리죠? 5쌍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5쌍.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우물정 0945번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번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물정 누르고 0945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수문 마치는 시간까지 정답자 공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멋진 퀴즈와 선물 들고 와준 최욱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는데요. 서울 도심 곳곳에선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었습니다.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해서 과연 이 물대포 진압이 정당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법을 지키면서 시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이를 진압하는 것이 정당한 공권력인지 아닌지 그런 기준 또 무엇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인 박주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시위가 있었고 또 물대포가 이어지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예. 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다라고 보시는지 아닌지. 예. 네, 일단 다양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물포 사용 요건 등에 비춰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잉 진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대포죠. 물대포를 예, 사용하는 물대포. 요건. 예. 물대포를 사용하는 요건이라는 것이 법에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법률엔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 법률 밑에 있는 대통령령 중에 하나인 네.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령에 보면은 그 물포 사용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불법 시위, 집회 시위 또는 소유 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 간의 생명, 신체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교통방해라든지 뭐 교통질서 확보 이런 내용은 없고요. 생명, 신체 위해,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 요렇게만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요건이. 예. 근데 어제의 그 물포 사용 요건에 대해서 경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도로로 나오니까 이제 교통질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이 요건에는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포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경찰의 공식 입장인가요? 아닙니다. 언론 같은 데서 이제 보도되는 것, 네. 도로로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물포를 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어떤 교통질서 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예.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네.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언급해주신 이제 경찰의 설명에는 경찰의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경찰 입장을 미뤄본다 했을 때 도로의 불법적인 점령 이런 것으로는 좀 물대포를 쏘는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어렵고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진짜 어떤 생명이나 신체 위해를 끼칠 것 같은 상황이 됐다. 또는 뭐 공공시설이 뭔가 파손이 될 것 같다. 이럴 때야 비로소 이제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제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대포를 사용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잉 진압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경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저희가 들어보질 못해갖고 어떤 다른 입장을 가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물대포라는 것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요. 혹시 아시는지요? 물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사하는 거리, 그 다음에 수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위험성이라든지 파괴력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 어떤 사례들이 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거라든지 또는 제가 직접 수임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뇌진탕을 겪었다라든지 또는 각막에 손상을 입었다고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단순하게 어떤 뭐 시원하게 해준다 또는 뭐 잠깐의 어떤 지장을 준다가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에도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네. 예. 자, 도로 불법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깔판을 깔고 앉을 경우 그것도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뭐 도로에 앉거나 눕거나 이런 행위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그 처벌 정도는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행위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즉 경찰이 이제 시위자들에게 적용한 것은 아마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제185조인 일반교통 방해 혐의를 적용했을 것입니다. 예. 네. 일반교통 방해 같은 경우에는 좀 처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이제 물대포를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일정한 그 폴리스 라인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치고 또 뭐 공권력이 행사가 더 엄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질서유지선에 관련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사람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서유지선이 경찰이 일방적으로 친 것이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하고 합의를 본 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경찰들이 일방적으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시법에 따르면은 일방적으로 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집회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경찰들이 일방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해서 집회를 방해하네, 오히려 제한하네, 이런 느낌을 갖고 만드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그 침범하는 사람만 처벌을 하고 집회는 계속 진행되도록 놔둡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질서유지선 침범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집회 자체를 불법 집회로 규정을 하고 네. 다 해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좀 집회에 대해서 제한은 관리하는 그 방식과 태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법적인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요, 경찰의 진압 행위가 또는 거기서 선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경찰의 진압 행위가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집회하던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있는지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경찰이라 하더라도요, 현행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행법을 지켜야 되고요. 근데 집시법에는 집회 방해를 하는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법하고 불법하게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항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체포라든지 또는 강제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은 다른 경찰들에게 좀 고발을 하신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들은 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합법적인 의사 표현 또 이런 여러 가지 집회와 시위가 있을 경우에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집회 자유라는 것은 되게 소중한 기본권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기본권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집회나 시위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불편함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참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집회나 시위로 인한 불편함은 수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시고 예.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과하게 물어봐. 붙잠 의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네, 뉴스 정면 신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